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흔한 음식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고 제대로 드시면 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성 서울병원 연구진도 거듭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을 모르면 그 효능을 절반도 못 얻습니다. 심하면 몸에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호박, 들깨, 당근, 땅콩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드셔야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빠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는 음식인데도 말이죠. 제대로 아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몸에 좋다니까 먹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껍질에 진짜 보물이 들어있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몇 배씩 차이가 나더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가족 밥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신 어르신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집중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단호박입니다. 절대 껍질을 벗겨버리지 마세요. 그 안에 든 가장 좋은 성분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셈이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단호박은 맛도 좋고 열량도 낮으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이 아주 촘촘하게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단호박의 효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드뭅니다. 오늘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5가지와 그 효능을 100% 뽑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단호박에는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피가 잘 돌게 도와줍니다. 몸에 쌓인 찌꺼기를 줄이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준다는 뜻이죠. 게다가 단호박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이 칼륨이 짠 성분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혈압이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평소 혈압이 걱정되시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단호박은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꾸준히 드시면 피가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니까요. 우리 심장 건강, 이제 비싼 약 말고 단호박으로도 챙겨보세요.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입니다. 혹시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단호박은 열량이 정말 낮습니다. 100g에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를 드시는데요. 고구마는 100g에 85에서 100여 킬로칼로리 정도입니다. 단호박이 고구마의 절반도 안 되는 셈이죠. 그러니 칼로리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많아서 배가 오래 든든합니다. 간식 대신 단호박 한 조각 드시면 군것질도 줄고 자연스럽게 살이 빠집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도 천천히 시켜서 혈당이 확 치솟는 것도 막아줍니다. 변비까지 잡아주니까 장 건강도 덤으로 챙기는 거죠.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단호박을 식사 대용으로 꼭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요즘 우리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를 못하잖아요. 하루 종일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니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실 겁니다. 단호박에는 당근처럼 베타카로틴과 눈에 좋은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시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는 증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눈의 노화도 늦춰줍니다. 눈이 자주 피로하고 건조하신 어르신들께 단호박은 자연이 주는 눈 영양제나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면역력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C와 아연이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방어세포를 깨워서 감염을 막아주고요. 아연은 면역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져서 세포를 지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환절기나 추운 겨울에 감기, 독감이 걱정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은 습관이 됩니다. 자주 피곤하고 잔병 치레가 잦으신 분들 단호박 한번 챙겨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 효능은 붓기 빼기입니다. 붓는데 호박이 좋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수술이나 시술 뒤에 얼굴이 부으면 호박즙을 찾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호박 속 칼륨이 몸속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면서 필요 없는 물기를 쫙 빼줍니다. 손발이나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이 단호박을 드시면 그 붓기가 한결 가라앉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절반만 남을 수도 있고 100%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껍질입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노화를 막고 피를 맑게 하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벗겨버리지 마시고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다만 껍질을 드실 땐 농약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으시고요. 껍질이 질기게 느껴지면 부드럽게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호박잎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호박잎에는 뼈에 좋은 칼슘과 철분이 많아서 찜이나 볶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호박씨는 또 어떻고요? 잠 못 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호박씨 속 성분이 잠을 부르는 물질로 바뀌어서 불면증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단호박은 껍질부터 잎씨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다만 소화가 약하신 분은 껍질을 부드럽게 익혀 드시고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은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66 서영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약국을 하시다 이제는 쉬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을 그렇게 오래 다뤘는데도 정작 매일 먹는 채소 하나 제대로 먹는 법은 몰랐다고요.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뱃살은 자꾸 늘고 밤에는 잠까지 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네 가지를 밥상에 올리고 석 달이 지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이 개운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다시 단호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단호박이 왜 그렇게 뱃살에 좋은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배가 자꾸 고프고 먹어도 금방 또 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호박은 식이섬유가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포만감을 오래 붙잡아줍니다. 그러니 군것질할 일이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단호박은 달큰하니 맛이 좋아서 단 것이 당길 때 과자나 빵 대신 드시기에 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혈당 때문에 단 것을 참으시는 분 많으시죠. 그럴 때 단호박 한 조각이면 그 허전함이 채워집니다. 실제로 서영수 님도 저녁마다 찾던 과자를 단호박으로 바꾸고 나서 2달 만에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단호박을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삶는 것보다 찌는 게 좋습니다. 물에 푹 삶으면 좋은 성분이 물에 다 녹아 빠져나가거든요. 김이 오른 찜기에 껍질째 쪄서 드시면 영양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걸 애써 버리지 마시고요. 껍질째 씨앗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볶아서 드세요. 서영수님은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 호박씨를 한 줌 드셨는데 신기하게도 잠이 잘 오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정직합니다. 제대로 챙겨드리면 반드시 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이 네 가지일까요? 단호박, 들깨, 당근, 땅콩,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흔한 음식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혈관을 지키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뇌와 눈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겪는 병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치매, 눈의 노화, 이 모든 것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혈관과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피가 맑게 잘 돌고 몸속 염증만 잘 잡아도 우리는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비싼 약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밥상 재료가 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 배태약하며 자식들 먹이고 가르치느라 정작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볼 겨를이 없었죠. 그렇게 평생을 내어주고 이제야 좀 쉴만하니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을 아껴주면 몸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오늘 이 밥상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씩 바꿔나가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우리끼리만 알고 있지 말고 옆집 어르신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나눠주세요. 우리 세대의 정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좋은 건 함께 나누고 서로 챙겨주는 것. 내가 아는 걸 이웃도 알게 되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다 같이 건강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밥상 재료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들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국을 볶아 끓이면 그 맛이 정말 일품이죠. 그런데요, 이 좋은 들깨와 들기름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고 혈관을 망가뜨려 치매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들깨를 어떻게 드셔야 약이 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관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쑤시고 산책하기도 힘드신 분 많으시죠? 병원에서 관절 아플 때 진통 소염제를 받으시잖아요. 그 약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 통증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들깨 속에 든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바로 그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을 챙겨 먹는 이유도 혈관을 지키고 몸속 작은 염증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들깨가 그 일을 톡톡히 해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뼈 건강입니다. 들깨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100g에 390mg 정도나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참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고 영양이 부족해지면 많이 찾아오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뒤에 뼈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뼈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나이 드신 분이 골반뼈를 다치면 그 뒤가 정말 무섭기 때문입니다. 65을 넘긴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1년 안에 80을 넘긴 분들은 더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넘어져서 뼈를 다치지 않도록 평소에 들깨로 뼈를 단단히 다져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효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려서 속상하신 분 많으시죠?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들깨에는 뇌에 좋은 오메가3이 아주 풍부합니다. 흔히 오메가3은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아시는데 그건 동물성이고요. 들깨에 든 건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들깨 속 지방산의 절반 넘게가 바로 이 좋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물질을 줄여주고요.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나쁜 단백질도 줄여줍니다. 게다가 몸에 흡수되면 뇌 기능을 돕는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기억력과 배우는 능력까지 좋게 해줍니다. 들깨가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효능은 심장과 혈관입니다. 들깨 속 좋은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피가 뭉쳐 굳는 걸 막아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해줍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 속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죠.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오메가3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양을 보면요. 100g에 연어보다 들깨가 5배 넘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우리 들깨, 이렇게 대단한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변비입니다. 들깨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은데요. 이 섬유가 장에서 물을 머금어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운동을 도와 변비를 잡아줍니다. 여섯 번째는 췌장과 당뇨입니다. 들깨 속 성분이 우리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도록 도와서 췌장이 인슐린을 적게 내보내도 혈당이 잘 조절되게 해줍니다.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니 당뇨 예방에도 좋은 거죠. 여기에 알레르기를 가라앉히고
빈혈을 돕는 효능까지 있으니 들깨는 그야말로 온몸을 챙겨주는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에도 아주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상한다는 겁니다. 보통 들깨를 들기름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문제는 기름을 짜는 방법입니다. 대개 200도가 넘게 바짝 볶아서 기름을 짜는데 이때 그 좋은 오메가3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러니 들기름은 꼭 낮은 온도에서 짠 생들기름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리하실 때도 오래 가열하지 마시고 음식이 다 될 때쯤 넣거나 드시기 직전에 뿌려 드세요. 들기름은 또 금방 상하는데요. 상한 들기름에는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그걸 계속 드시면 그 나쁜 물질을 계속 먹는 셈이죠. 그래서 개봉하셨으면 한 달 안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신문지나 검은 봉지로 감싸 빛을 막고 꼭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상온에 두면 순식간에 상해버립니다. 오래 두고 싶으시면 참기름과 섞어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기름 속 성분이 상하는 걸 늦춰주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들깨를 기름으로만 드시면 껍질에 든 식이섬유와 좋은 항산화 성분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 통들깨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루는 금방 상하니까 꼭 통들깨로 사서 드세요. 통들깨는 잔돌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물에 담가 위에 뜨는 것만 건져내는 걸 서너 번 반복하면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다음 팬에 약한 불로 말리거나 살짝 건조해서 그냥 떠드셔도 되고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하지 않은 신선한 들깨를 통째로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깨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병이 뭘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못 알아보게 되는 병이니까요.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시죠. 그런데 이 치매를 막는데 들깨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를 보아도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의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들깨 속 식물성 오메가3이 바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줍니다. 그러니 매일 밥에 들깨 한 숟갈씩 뿌려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숟갈이 10년 뒤 우리 뇌를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기름 고르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색이 지나치게 진하고 향이 너무 강한 들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볶아 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름은 고소하긴 해도 정작 좋은 성분은 다 날아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색이 맑고 향이 은은한 생들기름이 우리 몸엔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 병으로 사두지 마세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작은 병으로 자주 사서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길이죠. 우리 세대는 아끼는 데는 누구보다 밝으시잖아요. 그 지혜를 기름 고르는 데도 발휘해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단호박은 껍질째 쪄서 드시고 씨앗은 잠 못 드는 밤을 위해 남겨두세요. 둘째, 들깨는 통들깨로 신선하게, 들기름은 생들기름으로 한 달 안에 드세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눈이 밝아지고 혈관이 맑아지고 뇌가 든든해집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모두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반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당근과 땅콩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 있으니 잠시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당근도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당근을 제대로 드시는 법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는 한 방송인이 3주 만에 몸무게를 크게 줄였다는 당근 활용법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당근의 힘은 대부분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성분이자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를 한다는 건 염증을 잡는다는 뜻이고요. 염증을 잡는다는 건 결국 암을 막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베타카로틴이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을 지켜줍니다. 요즘 눈에 좋다고 영양제를 많이들 드시는데요. 당근에는 그 영양제 성분에 더해 다른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피가 잘 안 도는 분은 영양제만으로는 효과가 덜할 수 있으니 평소에 당근을 좀 더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녹슬고 염증이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그 염증을 없애 노화를 늦춰줍니다. 세 번째 효능은 장 건강과 당뇨입니다. 요즘 당근을 즙으로 짜서 드시는 분 많은데요. 짜고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 게 참 아깝습니다. 당근은 식이섬유 덩어리거든요. 이 섬유가 장 속 노폐물을 밀어내고 장에 사는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게다가 당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아주니 당뇨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암 예방입니다. 암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반복되는 염증입니다. 폐에 염증이 자꾸 생기면 폐암 위험이 커지고 위에 염증이 자꾸 생기면 위암 위험이 커지죠. 또 피가 잘 안 도는 곳에도 암이 잘 생깁니다.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회복이 더디고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항산화 성분인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그 역할을 강하게 해줍니다. 참담배를 피우는 분이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오히려 폐암 위험이 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당근을 꺼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당근이 아니라 베타카로틴 영양제만 따로 먹은 경우였고요. 당근을 그대로 드신 분들은 오히려 암 발병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 혈관에도 작용해서 뇌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을 없애고 뇌 신경을 깨워줍니다. 그러면 기억력과 배우는 능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막을 수 있죠. 치매는 한 번 오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니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핵심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당근이 바로 그 일을 해줍니다. 매일 당근 하나씩 꾸준히 드셔서 치매를 미리 막으세요. 여섯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방송인이 3주 만에 몸무게를 크게 줄인 것도 당근의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배를 든든하게 하고 당과 지방을 몸 밖으로 내보내 주거든요. 그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당근을 잘 씻어 채 썰고 소금에 잠깐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냅니다. 거기에 올리브유와 식초를 넣고 버무려 냉장고에서 두세 시간 두었다 드시면 됩니다. 드실 때 사과를 함께 채 썰어 놓으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법에 따라 효과가 10배까지 차이 납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장이 약하신 분은 익혀 드세요. 그리고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영양이 껍질에 가장 많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생으로 드시면 열에 하나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지만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살짝 익혀 드시면 흡수율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엄청난 차이죠. 다만 너무 오래 볶으면 기름이 상하니 살짝만 익히세요.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양배추를 당근과 함께 갈아 드시면 혈관을 깨끗이 하는 훌륭한 주스가 됩니다. 여기에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살짝 쪄서 올리브유와 소금을 약간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든든한 항암 밥상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당근 이야기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생으로 갈아 즙만 드시는데요. 사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의 진짜 보물인 베타카로틴은 기름이 있어야 몸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물에 갈아 즙으로만 드시면 그 좋은 성분이 몸에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근은 꼭 기름 한 방울과 함께 드세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요. 삶은 달걀과 함께 드셔도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흡수율을 몇 배나 바꿉니다. 같은 당근을 먹어도
누구는 열을 얻고 누구는 하나밖에 못 얻는 거죠. 우리는 이왕 먹는 거 열을 다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천안의 서영수 님도 이 방법을 쓰고 나서 눈이 한결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신문 글씨가 흐릿해서 돋보기를 2개씩 겹쳐 쓰셨는데 당근을 기름에 볶아 매일 조금씩 드신 뒤로는 한결 편해지셨다고요. 물론 당근 하나로 모든 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렇게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당근 한 접시가 1년 뒤 우리 눈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귀찮은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여러분, 당근을 고르실 땐 색이 진하고 단단한 걸 고르세요. 색이 진할수록 베타카로틴이 많다는 뜻입니다. 껍질에 영양이 가장 많으니 얇게 긁어만 내고 껍질째 드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남은 자투리는 국이나 볶음에 넣어 알뜰하게 드세요. 우리 밥상은 이렇게 버릴 게 없어야 진짜 건강한 밥상입니다. 비싼 영양제 여러 개 사 드시는 것보다 당근 하나 제대로 드시는 게 지갑에도 몸에도 훨씬 이득입니다. 여러분, 혈당 이야기를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밥만 드셔도 혈당이 확 오르니 늘 조마조마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재료들이 바로 이 혈당을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단호박과 당근, 들깨의 식이섬유는 당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서 밥을 드셔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줍니다. 급하게 치솟았다 뚝 떨어지는 그 위험한 널뛰기를 막아주는 거죠. 특히 밥을 드실 때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건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인데 효과는 아주 큽니다. 우리 오늘부터 순서만 바꿔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갑자기 쓰러지는 뇌졸중, 가슴을 움켜쥐는 심장 발작, 이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온 결과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 당근과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이 그 찌꺼기가 쌓이는 걸 막고 혈관을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땅콩 속 좋은 지방도 같은 일을 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지만 매일의 밥상이 10년, 20년 쌓이면 그게 바로 우리 혈관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오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손주 손잡고 공원 한 바퀴 돌고 자식들 결혼식에 꿋꿋한 모습으로 서 있고 아프다는 말로 가족 걱정시키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내 건강이 곧 우리 가족의 평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밥상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하나라도 실천해 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땅콩입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이죠. 그런데 이 작은 땅콩 하나에 단백질과 좋은 지방,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몸에 이로운 여러 영양소가 촘촘히 들어있다는 사실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과 제대로 드시는 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땅콩을 권하는 음식으로 소개한 것 아시나요? 땅콩 속 좋은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비타민 E가 혈관을 지키고 피가 잘 돌게 도와 동맥이 굳는 걸 막아주죠. 두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땅콩 속 성분이 뇌세포를 지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뇌의 스트레스를 줄여서 치매 같은 뇌 질환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꾸 깜빡하시는 어르신들께 참 좋은 음식이죠. 세 번째 효능은 체중 관리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아 조금만 드셔도 오래 든든합니다. 그래서 과식을 막고 살이 찌는 걸 막아주죠. 다만 땅콩은 열량이 높으니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당뇨 관리입니다. 땅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간식이 됩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되게 잡아주거든요. 다섯 번째는 피부입니다.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을 막아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줍니다. 여섯 번째는 소화입니다.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 변비를 막아줍니다. 일곱 번째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땅콩 100g에는 25에서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단백질로 아는 닭가슴살이 100g에 30에서 35g이니 땅콩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땅콩은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날땅콩에는 몸에 해로운 곰팡이 독소가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볶거나 구운 땅콩도 괜찮지만 제일 좋은 건 삶아 드시는 겁니다. 삶은 땅콩이 왜 더 좋을까요? 첫째, 볶을 때 파괴되는 항산화 성분이 삶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껍질에 든 좋은 성분까지 함께 드실 수 있고요. 둘째, 삶으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셋째, 고온에서 볶을 때 생기는 해로운 물질이 삶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땅콩을 삶아 드셔보세요. 땅콩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심하면 숨이 차고 위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세요. 둘째, 열량이 높으니 하루 20알을 넘기지 마세요. 셋째, 설탕이나 소금을 잔뜩 입힌 가공 제품은 피하시고요. 땅콩 버터를 드실 땐 순수하게 땅콩만으로 만든 것인지 꼭 확인하세요. 넷째,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땅콩은 지방이 많아 상하기 쉽고 잘못 두면 곰팡이가 피어 해로운 독소가 생깁니다.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곰팡이가 핀 땅콩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콩 이야기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땅콩은 참 좋은 음식이지만 딱 한 가지, 양이 문제입니다. 고소하다 보니 한 번 손이 가면 자꾸자꾸 집어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량이 훌쩍 넘어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한 줌만 접시에 덜어두고 봉지는 치워 두세요. 눈앞에 있으면 계속 먹게 되니까요. 하루 20알 이 약속만 지키시면 땅콩은 우리 몸에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가 약한데 땅콩을 어떻게 먹느냐고요. 그럴 땐 삶은 땅콩이 답입니다. 삶으면 부드러워져서 잇몸으로도 드실 수 있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또 순수한 땅콩 버터를 통밀빵에 얇게 발라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땅콩 버터 중엔 설탕과 소금이 잔뜩 든 것도 있으니 꼭 뒷면을 확인하시고 땅콩만으로 만든 걸 고르세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건데 오히려 설탕을 퍼먹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 이제 오늘 이 네 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밥상에 올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껍질째 찐 단호박 한 조각과 삶은 땅콩 한 줌이면 든든합니다. 점심밥에는 들깨 한 숟갈을 뿌리시고요. 저녁 반찬으로는 당근을 기름에 살짝 볶아 올리세요. 자기 전에 잠이 안 오시면 볶은 호박씨를 조금 드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특별한 재료도 비싼 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이미 다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장 지키고 싶은 건 뭘까요? 내 두 발로 걷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지키는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밥상 위에 있습니다. 남들이 병원 다니느라 바쁠 때 우리는 밥상으로 미리미리 챙기는 겁니다. 또래 어르신들이 비결을 물어보실 만큼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사람에 따라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으니까요. 먼저 콩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단호박에는 칼륨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에게는 아주 좋은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은 드시기 전에 병원과 상의하시고 양을 조절하세요. 다음으로 알레르기입니다. 땅콩은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음식이니 예전에 두드러기나 가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들깨나 단호박도 아주 드물지만 몸에 안 맞는 분이 계시니 처음 드실 땐 조금만 드셔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좋은 성분이 든 껍질을 죄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단호박도 당근도 껍질에 보물이 있는데 그걸 깎아버리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두 번째 실수는 너무 오래 너무 센 불에 익히는 겁니다.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해서 오래 볶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살짝만 익히세요. 세 번째 실수는 한꺼번에 많이 사서 오래 두고 드시는 겁니다. 특히 들기름과 땅콩은 금방 상하니 조금씩 자주 사서 신선할 때 드세요.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우리는 같은 음식에서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연이 준 그대로 껍질째 신선하게 살짝만 익혀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방식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었던 거죠. 복잡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값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 오늘 저녁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챙겨 먹기가 번거롭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요령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호박은 주말에 한번 크게 쪄서 한 끼 분량씩 나눠 냉동해 두세요. 그러면 평일에 꺼내 데우기만 하면 되니 아주 편합니다. 들깨는 볶아서 통에 담아 식탁에 올려두시고 국이든 나물이든 밥이든 그때그때 한 숟갈씩 뿌리면 됩니다. 당근은 미리 채 썰어 두었다가 볶음이나 국에 넣으시고요. 땅콩은 한번 삶아 냉장고에 두고 간식 삼아 조금씩 드세요. 이렇게 미리 손질해 두면 바쁜 날에도 우리 밥상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이가 안 좋은데 이 딱딱한 것들을 어떻게 먹느냐고요? 걱정 마세요. 단호박은 부드럽게 쪄서 으깨 드시면 되고 땅콩은 삶아서, 들깨는 곱게 갈아, 당근은 익혀 드시면 잇몸으로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푹 익혀 부드럽게 드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방법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좋은 걸 포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드셨다고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한 달, 두 달, 석 달 이어가시면 몸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안의 서영수 님도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 네 가지를 매일 밥상에 올렸을 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녁 한 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는 걸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도 제대로 영향을 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단호박과 당근에는 눈을 지키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들깨에 좋은 지방이 더해지면 눈물막이 마르지 않게 도와서 뻑뻑하고 시린 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와 텔레비전을 보느라 지친 우리 눈에 이 밥상이 바로 보약입니다. 돋보기 도수를 자꾸 올리기 전에 먼저 밥상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눈만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개운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몸의 여기저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혈관이 맑아지고 염증이 줄면 온몸이 함께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 하나 밝아지자고 시작한 일이
결국 우리 몸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단호박은 껍질째 드셔야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빠집니다. 둘째, 들깨는 낮은 온도에서 짠 생들기름으로, 되도록 통들깨로 신선하게 드셔야 혈관과 뇌를 지킵니다. 셋째, 당근은 껍질째 기름과 함께 살짝 익혀 드셔야 그 좋은 성분을 몇 배로 흡수합니다. 넷째, 땅콩은 볶는 것보다 삶아 드셔야 하고 하루 20알을 넘기지 마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우리 밥상이 그리고 우리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을 알아야 진짜 약이 됩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건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이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웃으며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도 이 좋은 정보를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집니다. 궁금한 점이나 실천하신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밥상,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